1장 2절 수학적 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연현상이나 또는 공학적인 현상을 잘 관찰해 보면은 나름대로 규칙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물론 모든 현상이 다 규칙성이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만약에 어떤 규칙성이 있는 자연현상이나 공학적인 현상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그리거나 아니면 방정식으로 표현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어떤 현상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틀어서 우리는 수학적 모델링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어떤 수학적으로 모델링이 됐을 때, 즉 수식관계로 표현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수식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 지식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방정식이라면 해를 구하는 문제가 될 것이고, 그래프가 그려졌다면 함수 같은 경우라면 이제 그래프를 그린다든가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방정식을 해를 구하거나 아니면 그래프를 그려보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수학적 모델링에 대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수학적인 결과물을 가지고서 각 분야별로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생물학이나 또는 공학 분야에서 우리가 수학적 모델링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해석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현상을 또는 공학적 현상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배우는 이 수학이라는 과목이 이런 자연현상이나 공학적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좋은 어떤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수학적 모델링 할 수 있는 함수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미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통해서 배워서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함수들이 바로 대표적인 수학적 모델링 할 수 있는 함수들이라는 것을 언급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항함수들이죠. 1차 함수나 2차 함수, 3차 함수 같은 다항함수들이라든가 아니면 x의 제곱, x의 3승, x의 4승 같은 x의 거듭제곱 함수들이라든가 루트 x나 세제곱근 x 같은 제곱근 함수라든가 아니면 x분의 1과 같은 역수로 주어지는 함수라든가 아니면 다항식분의 다항식으로 주어지는 유리함수 또는 루트가 쓰여져 있는 무리함수 등등 또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삼각함수거든요. 삼각함수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 등등 이런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든지 또한 대학교 과정에 와서 배우는 함수로서 쌍곡함수라든가 이런 함수들이 있거든요. 등등 이와 같이 여러 개의 함수들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물론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도 있죠. 자, 이제 이렇게 수학적 모델링이 가능한 그런 함수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선형 모델에 적용이 가능한 1차 함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형 모델. 자, 1차 함수는 y = mx 플러스 b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m은 기울기를 나타내고 b는 y절편을 나타내죠. 직선 관계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그래서 직선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보통 우리가 선형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연현상 중에서 이렇게 선형 모델을 할 수 있는 예문이 하나 있는데요. 물론 이 예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교재에서 저자가 선형 모델의 대표적인 예로서 다음 같은 예문을 선택했네요. 자, 어떤 예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건조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팽창하고 온도는 낮아진다. 만약 지상의 온도가 20도씨이고 1km의 높이에서 온도가 10도씨라 하자. 선형 모델이 적당하다고 가정했을 때 온도를 높이만의 함수로 표현해 보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잘 보면 온도가 높이만의 함수로 표현됐을 때 선형 모델이 가장 적당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다는 얘기고 이 선형 모델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온도 T를 높이 H만의 함수로 간주하자는 얘기죠. 기울기는 M이라 보고 그 다음에 독립변수가 H 그리고 여기 상수 mx 플러스 b 대신에 mh 플러스 b를 쓴 것 뿐이에요. 자, 이제 선형 모델을 이것이라 가정하겠습니다. 문제의 가정에서 지상의 온도가 20도라는 얘기는 지상에서는 높이가 제로죠. 그러니까 h 대신 제로를 대입하면 이 m의 선택에 상관없이 b만 남는데요. b가 바로 20도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1km 높이에서는 온도가 10도씨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b가 구해졌으니까 먼저 얘부터 먼저 대입할까요? 그러면 h를 한번 다시 써보고 나서 다시 두 번째 조건을 대입해 볼게요. b가 20이었으니까 mh 플러스 20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 조건으로부터 1km 지상으로부터 1km 높이에서는 온도가 10도씨라고 돼 있었으니까 h 대신 1을 대입하면 m 플러스 20이 같이 되고 이것이 10도씨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m을 계산해 보니까 m은 마이너스 10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그래서 주어진 식은 이렇게 표현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0이 됐어요. 그래서 m은 마이너스 10이니까 얘를 여기다 다시 대입해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마이너스 10 h 플러스 20으로 우리는 온도 T를 높이만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실제로 우리가 대입을 해보세요. 지상에서는 H가 제로니까 20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단위를 킬로미터로 했었으니까 1km 높이라면은 20에서 10을 빼는 것이니까 10이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이 관계식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그래프를 그리고 기울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는 얘기인데요.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는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봤을 때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0이고 y절편이 20이니까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졌더라 보겠습니다. 이것은 곧 뭘 나타내냐면 지표면으로부터 1km 올라갈 때마다 온도가 10도씩 내려갑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도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높이가 2.5km일 때 온도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요 식에다가 t 대신에 2.5를 대입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10 그리고 곱하기 2.5 플러스 20 이렇게 됐으니까 자,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10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25도 플러스 20이 되니까 마이너스 5도가 되네요. 다시 말해서 지표면으로부터 2.5km 높이가 되는 그 지점에서는 영하 5도가 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20도였는데 해수면으로부터 2500m 정도 되는 지점에서는 예를 들어 산 정상이 2500m라 가정할까요? 그러면 그 지점에서는 지상에서는 20도였다 할지라도 산 정상에서는 영하 5도였었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형 모델로서 우리가 어떤 자연현상이나 어떤 공학적인 문제를 수학적 모델링 할 때 일단 대표적인 모델 중에 하나가 이런 일차함수, 즉 선형 모델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제 2번이나 예제 3번은요 이산화탄소 농도 문제인데요, 최소 제곱해를 나타내는 건데요, 통계 자료를 잘 보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건 이렇게 이산화탄소 농도를 이렇게 쭉 통계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이들을 최소 제곱해라는 개념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따로 배우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선형대수학 교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가 최소 제곱해를 계산한 방법을 따로 배우게 됩니다. 통계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테크닉 중에 하나인데요. 자, 우리는 그냥 최소 제곱해를 이용해서 이와 같은 오차가 최소가 되는, 제곱한 것에 그 오차가 최소가 되는 것들을 다 연결한 게 이런 직선이었더라 본다면 이걸 보통 우리가 회귀직선이라 얘기를 합니다. 회귀직선이라는데요. 자, 이런 직선이 보다시피 선형 모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건 우리 교재 예제 2번, 3번의 그림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리고 선형 모델에 또 말고 선형 모델 이외에 또 어떤 모델링 할 수 있는 함수가 있을까 하고 봤더니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항함수들입니다. 1차 함수나 2차 함수 또는 3차 함수 같은 이런 다항함수들이 역시 어떤 공학적 문제를 응용할 때 자주 수학적 모델링해서 표현할 수 있는 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문이 또 있는데요. 우리 교재에 보면 공의 낙하 문제가 있죠. 산점도가 이렇게 있고 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 역시도 교재 그림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산점도가 있고요. 이들을 매끄럽게 연결한 곡선이 하나의 포물선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공의 낙하 문제가 바로 이렇게 포물선, 얘는 이렇게 직선 형태로 되어 있다면 얘는 2차 함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하다면 어떤 자연현상 같은 경우나 또 물리적 현상 같은 경우들을 해결할 때 선형 모델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2차 형태의 함수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항함수가 응용 문제 같은 걸 다룰 때도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거듭제곱 함수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x의 n승 이런 식이에요. x의 1승, x의 2승, x의 3승 이런 식인데, 이때 거듭제곱 n이 만약에 홀수라면 1, 3, 5, 7, 9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그래프는 항상 원점 대칭이 되는 기함수입니다. 우리 앞절에서도 배웠었죠. 그리고 x의 제곱, x의 4승, x의 6승 같이 이 거듭제곱이 짝수라면 그때는 이 함수는 y축 대칭이 되는 우함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x의 n승에서 이 n이 1, 2, 3, 4, 5, 6, 7 이렇게 되는 자연수일 때 우리는 다음 같은 형태로 여기 왼쪽은 y축 대칭이 되는 우함수를 그려놓은 것이고 오른쪽은 원점 대칭이 되는 기함수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 오른쪽 그림은 주로 x의 거듭조합에서 n이 홀수일 때 나타나고요. 왼쪽은 x의 거듭조합에서 n이 짝수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그래프의 경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여기 왼쪽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y, x의 조합이 완만하다면 거듭조합의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거의 U자 모양 비슷하게 갑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는 1,1과 마이너스 1,1을 동시에 다 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다시피 x의 홀수승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거듭조합의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거의 x축에 붙어가면서 이렇게 되고 항상 이들도 1,1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항상 지나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x의 n승에서 여기 n이 만약에 자연수였다면 얘가 홀수라면 원점 대칭, 얘가 짝수라면 y축 대칭이다 라고 보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이 n이 만약에 n분의 1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얘기예요. 이 n분의 1은 x의 n분의 1승은 보통 이렇게 n제곱근으로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곱근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n이 만약에 짝수일 때는 루트 안에 있는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만 n이 홀수라면 루트 안에 있는 값은 음수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n이 짝수라면 무조건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하지만 n이 홀수라면 전실수 범위 다 가능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루트 x 같은 경우는 2분의 1승에서 2는 보통 생략합니다. 그래서 루트 x는 이렇게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래프가 왼쪽은 그려지지 않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루트니까 치역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예요. 원점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제곱근 x에서는 이 x가 음이라도 잘 정의되어 있어요. 양수뿐만 아니라 음이라도 잘 정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제곱근 함수도 수학적 모델링 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a가 마이너스 1, 거듭조합에서 a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은 역수의 뜻이에요. x분의 1은 직각삼곡선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보통 반비례 그래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하고 x가 감소하면 y가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돼서 반비례 현상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래프입니다. 이거 역시도 수학적 모델링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그리고 또 수학적 모델링 할 수 있는 함수 중에 뭐가 있을까 하고 봤더니 유리함수가 있습니다. 유리함수는 다항식분의 다항식으로 주어진 함수를 통틀어서 유리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유리함수도 수학적 모델링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대수함수도 수학적 모델링 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대수함수는 뭘 나타냅니까 하면 다항식들로 주어진 함수의 사칙연산입니다.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상수비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근호를 거듭제곱근을 붙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이 일련의 연산으로 만들어진 함수를 알제브레이크 펑션에서 대수함수라 얘기를 합니다. 대수함수 안에는 앞서 다뤘던 다항식으로 주어진 함수 1차함수, 2차함수, 3차함수 등등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유리함수, 그들의 나눗셈이 있잖아요. 나눗셈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으로 주어졌으니까 유리함수가 되고 근호를 취하면 당연히 무리함수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대수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